저에게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8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다른 동네 아이들은 다들 놀러 간다고 아침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론가 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침부터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는 툭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반복했고 애는 네가 키우라며 서로 저를 떠밀었습니다. 애는 네가 키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더 과격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낳고 싶어서 해놨어? 내가 언제 애 갖고 싶다고 했어? 너 때문에 갑자기 애 생긴 거잖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애 생긴 거잖아. 그런데 왜 내가 책임져? 너 때문에 생겼으니까 네가 키워야지. 소리를 질렀고 그러면 아버지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잖아. 그런데 왜 내가 키워? 애 낳기 싫으면 진작에 지웠어야지. 내가 지우자고 한 거 기억 안 나? 네가 고집 부려서 애 낳아놓고 왜 나보고 난리야. 그리고 쟤 생긴 걸 봐. 쟤가 어딜 날 닮았어? 쟤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애를 가졌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를 내가 왜 키워야 되는데.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누구 애인지 몰라? 너 지금 말 다 했어? 쟤 눈하고 코하고 너하고 판박이잖아. 지금 장난해? 내가 넌 줄 알아? 내가 밖에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내가 너냐고. 쥐가 양아치니까 나까지 양아치인 줄 알아? 평생 양아치 짓 하고 살더니 이제 자식한테까지 양아치 짓 하니?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양아치?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누구 보고 양아치야. 너 죽고 싶어? 뭐? 생 양아치가 어디서 협박질이야. 너하고는 끝이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내가 여태까지 너하고 보낸 시간이 아까워. 그때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놈한테 뭘 바랄 게 있다고. 그때 집을 다시 기어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미쳤어. 미친 인간. 너하고 헤어지니까 속이 시원하다. 엄마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야, 너 어디 가냐? 야, 데리고 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자 아버지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뭐해? 너 빨리 안 일어나? 당장 네 엄마 따라가지 못해? 야, 나는 네 아빠 아니야 임마. 네 엄마 가면 네 엄마를 따라가야지. 왜 가만히 있어? 어서 따라가. 어서 나가라니까? 겁에 질린 저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엄마가 내려간 골목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엄마를 놓칠까봐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비탈길을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흐르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뛰었습니다. 저 앞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이자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면서 계속 뛰어갔고 제 목소리가 들리자 엄마가 뒤를 돌아봤지만 저를 기다려주기는커녕 엄마는 오지마, 네 아빠한테 가 하고 더 빨리 뛰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엄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한참 동안 엄마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엄마를 부르며 엄마가 있었던 곳으로 뛰어갔고 엄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아는 건물,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고 주변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제가 뛰어온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그곳은 더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넘어져서 까진 무릎도 쓰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고 또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울고 있으니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왜 우냐고 엄마 잃어버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고 아주머니는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면서 가까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저는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우리 집으로 전화를 먼저 해보셨지만 집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집에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셨지만 반지하에 있는 우리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아놓고 어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고는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경찰관 아저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저씨는 계속 우리 집에 찾아갔다가 집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아버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한테 여기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방 빼야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 버티고 있더니 말도 없이 짐을 가지고 나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 아저씨는 주인 아저씨에게 문 한번 열어볼 수 있냐고 했고 아저씨가 여분의 열쇠로 우리가 살던 반지하를 방문을 열어보니 아저씨가 예상했던 대로 쓸만한 짐은 이미 다 빠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월세도 한 달치 빌렸고 전기세, 수도세도 안 내고 튀었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안쓰럽다는 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릴 때 알아봤다니까. 둘이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낯을 말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애가 뭔 죄가 있어? 애만 불쌍하게 생겼네. 애만 불쌍하게 생겼어. 경찰관 아저씨도 굉장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제 엄마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다른 주소지가 있는지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아버지는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경찰관 아저씨가 엄마 아버지에 대한 행방을 알아봤지만 끝내 엄마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둘 다 보육원 출신으로 낳아준 부모도 형제 자매도 없이 자라서 엄마 아버지의 행방을 더 알아볼 곳도 없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저희 부모를 찾는 동안 저를 아저씨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셨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도저히 너희 엄마 아빠를 찾을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고 아저씨 집에도 계속 지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다른 곳을 가야 할 것 같구나. 결국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아저씨는 저를 보내면서 가끔 보러 가겠다고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기 싫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엉엉 울었고 저의 우는 모습을 본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육원에는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제 원래 성은 아버지 성을 따른 장씨였지만 보육원에 들어가고 난 후 원장님 성을 따라서 이씨가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서 보육원이 좋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기쁜 마음도 잠시 그곳에서는 매일 싸우고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주먹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맞고만 있다가 나중에 저도 오기가 생겨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코피가 나고 코뼈가 부러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도 크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따뜻한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때려야 했고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고 주먹의 상처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악바리가 되어갔습니다. 8살에 보육원에 들어갔다 10년을 살고 18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었지만 나이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이 보육원의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입던 옷 몇 개와 보육원에서 주는 자립지원금을 들고 보육원 문 밖을 나서는데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 막막해하고 있는데 웬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얼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과 분노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보같이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자 잘 지냈냐? 아버지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너 아버지 알아보겠지? 아버지 얼굴 까먹은 거 아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때 어릴 때 네 엄마가 너 버리고 가서 아버지가 너 찾으러 다녔는데 네가 없어져서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짐 다 빼서 도망간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도망이라니 무슨 소리야. 방 빼야 될 날이 와서 방을 뺀 거야. 그때 아버지도 갈 데 없었어. 그래도 너는 엄마 따라갔으니까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네가 보고 싶어서 네 엄마 찾아갔더니 네 엄마가 너를 안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를 찾았는데 네가 보육원에 있다고 했어. 그때 아버지가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너를 데리고 나왔을 텐데 아버지도 남의 가게에서 먹고 자는 입장이라 너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집도 있고 너를 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데리러 온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보육원에서도 나와야 되는 나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자. 어? 가자. 아버지가 맛있는 국밥집 알아. 아버지가 앞장서서 갔고 저는 가만히 서서 따라가지 않으니 어서와. 네가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괜히 버티고 있는 건데 버텨봐야 네가 갈 데가 어딨어. 어? 아버지도 다 겪어봐서 알아 임마. 어서 따라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지.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부모지만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준다면 지난 일은 다 잊고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돼지국밥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많이 먹으라며 돼지국밥하고 수육을 사주었습니다. 그 집 돼지국밥이 맛있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준 국밥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먹었던 국밥이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배부르게 실컷 먹은 것도 난생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뾰족하게 날이 서 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경계하는 마음도 국밥 한 그릇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고 나가라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모양인지 국밥집을 나온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집이 있다는 아버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저를 데리고 허름한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런 곳은 처음이라 들어가지 않고 주춤해 있으니 괜찮아 들어와. 아버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너 찾으려고 왔다가 며칠 묵고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바로 집으로 갈 거야. 들어와. 하고는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피곤할 텐데 저기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한숨 푹 자. 아버지는 나가서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올 테니까. 내일만 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만 여기서 쉬어. 어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좀 씻어.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욕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냉랭하게